자, 오늘 주제는요. 레시피는 부동산 레시피는 이용 대책과 풍선 효과 언제까지 지속될까? 자,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죠, 사실은. 자, 정부에서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조정 대상 지역을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5개죠. 영통구, 수원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그다음에 의왕시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용인 같은 경우는 지금 빠져 있죠. 자, 조정 대상 지역 내 내용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볼게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렇게 했습니다. 현행 우리가 현행 이 조정 대상 지역은 본래 LTV가 60%거든요. 그런데 지금 LTV를 50%까지 지금 낮추겠다는 거고요. 9억 원 초과분은 또 LTV 30%까지 적용을 하겠다. 상당히 지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지금 뭡니까 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매매가가 10억이면요. 기존에는 10억에 60%, LTV 60%까지 적용이 되니까 60%를 곱하면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했는데 지금 변경된 안에 의하면 9억 원까지는 얼마? 50%를 적용하고요. 그 나머지 1억 원에 대해서 30%를 적용하겠다. 요거죠. 9억 원 초과분 30% 적용. 그러면 4억 8천만 원이 대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1억 2천 정도가 대출이 작게 나온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런 대책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뭐를 규제한다? 이 대출을 쪼이자, 계속 축소시키자라는 게 지금 정부의 생각입니다. 자, 그 외의 사항들 간단하게 볼까요? 1주택 세대 2년 내에 기존 주택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전입을 해야 된대요. 전입을 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 여기 바뀐 거고요.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자 집을 양도시 2년 거주해야 비과세. 이건 있던 거죠.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배제 안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소득세율 중과 2주택은 10%, 3주택은 20%를 더 추가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분양권을 전매하면 50%의 일괄적인 그런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요게 이제 바뀐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예요. 본래 전매하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있죠. 분양권 전매하면 50% 세율 적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2월 220 대책이죠. 그러면은 2월 21일부터 만약에 진행 1월 21일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금지니까 한마디로 사면은 이제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죠. 상당히 강하게 또 이거 규제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책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본래 정부에서는 풍선 효과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풍선 효과가 막 생겨서 오른다고 하니까 풍선 효과 맞겠다. 자꾸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또 맞겠다. 이렇게 자꾸 말들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역시 정부에서는요. 경기 남부 지역 지금 그렇죠? 상승은 풍선 효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근 주택 가격이 많이 오른 경기 남부 지역의 경우 그동안 집값 상승률이 높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 저는 이 저평가됐다라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죠? 저평가는 없다. 저평가는 없다. 항상 가격이 싼 건 반드시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가격이 비싼 건 비싼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는 거지 이 저평가라는 논리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저평가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왜 올랐느냐? 교통이 개선이 되고 개발 호재가 투자 수요를 쏠리게 한 것. 이것도 물론 일리가 있지만 여기보다 더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이 있다면 글로 가지요. 당연히. 그래서 지금 경기 남부 지역은 풍선 효과가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풍선 효과가 지금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풍선 효과가 생기는 이유 한번 보시자고요. 서울 아파트 투기, 투자. 저는 요게 잘 헷갈리는데요. 투기와 투자가 뭐가 다를까요? 단기간에 샀다 팔면은 매도하면은 투기. 아니면 길게 가져가면 투자일까요? 이것도 좀 이상한 것 같고. 저는 요것 때문에 항상 고민을 하는데 어떤 게 투기고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투기고 집을 한두 채 가지고 있으면 투자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애매해요. 그래서 이 투기와 투자는 사실은
모든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유명한 분들이 얘기하는 저는 거기에 공감을 하는데 투자와 투기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 다 필요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투기 투자 수요가 차단이 돼 서울. 그래서 수도권의 어떤 지역으로? 비규제 지역으로. 규제가 많은 지역이 아닌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쏠렸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투자 수요가 쏠린 이유는 뭐예요? 유동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동성, 이 돈이 시중에 많이 넘쳐서 갈 곳이 없는 돈들이 부동산 쪽으로 유입이 돼야 되는데 서울 지역은 강하게 규제가 있다 보니까 그 돈들이 규제가 없는 쪽으로 피해 갔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이건 과거 참여정부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풍선 효과를 강하게 차단을 하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죠. 아니죠. 유동성이 살아있다면 풍선 효과는 뭐 낳는다?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자, 규제로 풍선 효과를 누르면은 그 지역은 진정이 되겠지만 인근에 또 규제가 없는 지역 쪽으로 풍선 효과가 다시 옆으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부에서 오르면 때려잡는 두더지식 규제는 유동성이 넘치는 시장에서는 사실은 큰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라는 게 제가 부동산 여태 했던 그런 경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전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풍선 효과 지역을 조심하라. 왜? 풍선이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풍선 효과가 옆으로 번지잖아요. 그럼 그 풍선이 많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가격도 하락합니다. 언젠가 풍선 효과는 터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가격도 결국은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제 판단이고요. 그렇지만은 풍선 효과 지역이라도 호재가 있는 지역들,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예, GTX가 들어온다든지 뭐 광역교통망 이런 것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일자리가 많이 거기가 대규모 일자리가 생긴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는, 즉 호재가 있는 지역이냐 없는 지역이냐가 지역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호재가 없는 지역을 비규제 지역이라고 규제가 없다고 해서 들어가서 투자를 해서 많이 올랐네 하지만 결국은 그런 지역들은 나중에 다시 꺼지기 마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규제가 그 지역은 없었는지, 다른 지역은 그렇게 규제가 많았는데 이 지역은 왜 규제가 없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규제가 없다는 의미는요, 호재도 없고 투자해서 이익을 내기가 어려웠던 지역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규제를 안 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치를 한번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시나리오요. 자, 규제는 계속 될 것입니다. 계속 여기가 오르면 또 두더지식으로 때려서 누르고 그러면 또 그 풍선 효과가 옆으로 튈 것이고요. 규제는 계속 될 겁니다. 그때마다 풍선 효과는 계속 생길 거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지금 이제 서서히 이 조정 대상 지역을 하나씩 지금 다시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이제 그런데 수도권 전 지역, 지방광역시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아니면은 한 단계 더 높은 투기과열 지구로 전체가 다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하나 계속 오르면 묶고 또 그러면 풍선 효과는 옆으로 가고 이렇게 전체가 다 묶일 거다라는 게 제 판단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전부 다 이제 투자하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일 겁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지방 경제 모든 게 다 어려워지죠. 그러면은 규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도권도 또 미분양 물량이 쌓일 거예요. 또 결국 시간이 지나면 풀어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저는 똑같은 윤회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과거의 역사 이런 것들이 현재도 그대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수요는요 다시 서울로 리턴할 것이다. 물론 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하고요. 참여정부 5년간 서울 집값 56% 올랐고요.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의 집값 80% 상승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가장 규제를 많이 하고 가장 많이 잡고 싶었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참여정부 시절에 가장 많이 상승했다는 거 한번 여러분도 좀 되새겨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변화는 삶의 절실히 필요할 뿐 아니라 삶 자체다.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죠. 변화는 삶의 절실히 필요할 뿐 아니라 삶 자체다.
내 삶이 나아지길 원한다면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됩니다.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깨고 항상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하는 자세를 가져야 우리가 이익을 낼 수. 부동산도 똑같죠. 항상 고정적인 사고, 고정적인 인식을 가지고서는 뭔가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들과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항상 우리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